이 작은 책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 책은 성공의 열쇠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관한 이야기다. 이 책에서 조언하는 대로 긍정적인 마음과 자세로 무장하면 당신은 꿈을 실천하는데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것이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느보산에 올라 자신의 사명이 다했음을 인정하고 가나안을 바라보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신다. 그리고 바라보면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당신도 인생이 걸린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이르게 될 곳을 바라보아야 한다. 모세가 가나안을 바라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사방의 땅을 바라본 것처럼 당신도 당신의 꿈과 희망과 성공이 있는 곳을 바라보라. 이 여정이 끝나면 당신은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에 종지부를 찍고 새롭게 출발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소모적이고 부정적인 세계관을 던져버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따르는 활기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이뤄줄 희망, 그 희망의 이미지를 품자. 그리고 오늘부터 이렇게 상상하자. 나는 타고난 창조력이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나는 감정을 다스리는 힘을 길러 그 창조력을 유익하게 쓸 것이다. 나는 선입관이 가져오는 부정적 태도를 모두 버릴 것이다. 나는 창조력을 파괴할 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두려움을 극복할 것이다. 나는 창조력이 유익하고 건설적인 틀 속에서만 표출되도록 내게 일어날 좋은 일들만 상상할 것이다. 나는 지나간 실패나 비극을 잊고 그것들이 내 인생에 되풀이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는 내가 진실로 원하는 일에 열정을 쏟을 것이다. 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주는 창조력을 잘못 이용하면 나 자신과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절대 이기적이거나 사악한 목적에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것은 당신이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특권이다. 오늘부터 이것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고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집념으로 노력한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의 반열에 들어선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한 발걸음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성공의 자리에 서 있게 인도할 것이다. PMA란 무엇인가?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희망을 품게 하고 절망과 좌절을 이기도록 도와준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면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자신이 인생에서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지니면 자신과 타인에게 만족함을 느낄 수 있다. 당신은 자존심과 유익한 감정을 부추기는 내면의 공기, 내면의 빛, 내면의 느낌을 지니게 된다. 또한 부정적인 것을 물리치고 좋은 상황을 끌어당길 수 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것은 그저 그렇게 생각해야지 하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좌절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반복적으로 실천하여 항상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일상적인 습관처럼 실천하다 보면 단추를 잠그거나 신발끈을 매는 것처럼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저절로 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진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뉴욕주 북부에 이런 도로 표지판이 있다. 신중히 선택하시오. 선택한 길로 16km를 달려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습관에 지배를 받는다. 당신의 습관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한다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고, 당신의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한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어떤 결과를 원하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당신은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다. 나아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충동이 고개를 들 때마다 긍정적으로 바꾸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습관이 되면 당연히 당신의 마음이 더 기민해지고, 당신의 상상력이 더 활발해지고, 당신의 열정이 더 커지고, 당신의 의지력이 더 강해진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 좋은 결과를 끌어당긴다. 그것은 의심과 절망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것이며 당신에게 성공과 부를 안겨줄 것이다. 당신의 삶에 역경이 닥쳤을 때 좌절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상황에 무릎 꿇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당신이 역경을 만났을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경을 극복하게 하고 성공으로 가는 길에 디딤돌로 삼을 수 있도록 해준다. 당신의 마음과 인생은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당신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건설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가르친다. 당신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통해 당신이 원하는 것과 소망하는 것을 현실로 이룰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위험에 빠지는 곳에서 당신은 그것을 기회 삼을 수 있는 법을 알게 된다. 영국 전 총리인 벤저민 디즈레일리의 우리는 상황의 창조물이 아니라 상황의 창조자들이다 라는 철학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긍정적으로 행동하려면 자신에게 자극제가 되는 좌우명을 갖는 것이 좋다. 좌우명이란 당신의 마음에 와닿고 당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일깨워주는 단어나 문구를 말한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대한 좌우명을 정하여 매 순간 생각한다면 힘든 일이 있거나 좋지 않은 상황이 올지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행동할 수 있다. 하나가 잘 되면 나머지도 잘 풀린다. 당신은 다음 중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비관적이고 의심이 많고 침울하며 하늘에 구름 한 점만 끼어도 태풍이 올 거라 걱정하는 사람. 낙천적이고 자신감 있고 사교적이며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아내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사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지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풀리게 된다. 부정적인 사람 곁에는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 곁에는 긍정적인 사람이 모이게 된다.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어야 긍정적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장애를 극복할 수 있으며 문제를 기회로 바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좌우명 정하기.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을 만한 좌우명을 정해야 한다. 당신이 극복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맞는 좌우명을 정하는 것이 좋다. 좌우명은 당신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부가 될 것이므로 가장 숭고한 신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해야 한다. 그리고 행동할 때 그 좌우명을 늘 생각한다면 당신은 언제나 그 신념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목표는 당신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당신과 진짜 당신이 합치된 합동인격체가 되는 것이다. 이런 좌우명은 어떨까? 남이 당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줘라.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신바람이 난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내가 생각하고 믿는 것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문제든 그 안에 해결의 실마리가 들어있다. 만일이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 승부는 큰 차이가 아니라 작은 차이에서 판가름 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것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당신의 좌우명을 소리내어 말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느낌과 감정을 담아 50번씩 반복하라.
좌우명을 써서 욕실 거울, 자동차 안, 책상 위에 달력, 냉장고 문, 지갑같이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놓아라. 좌우명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당신의 습관이 될 것이다. PMA란 무엇인가? PMA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태도를 나타내지만 단지 낙관적인 인생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PMA는 다음에 4가지 과정을 포함한다. 1. 정직하고 균형 잡힌 사고방식. 2. 성공적인 의식. 3. 삶을 포용하는 철학. 4. 바른 행동과 반응을 보이는 능력. 나는 PMA를 이렇게 정의한다. 자신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고 자신에게 맞는 동기에 근거해서 삶을 만들고 지켜가는 자신감에 차있고 정직하며 건설적인 정신 상태. W. 클레먼트 스턴은 이렇게 덧붙였다. PMA는 주어진 상황, 즉 생각, 행동,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바르고 정직한 생각, 행동, 반응이다. 스턴의 설명은 더 자세히 이어진다. 당신의 유전자, 환경, 육체, 의식과 무의식, 특정한 위치, 시간과 공간상의 방향, 그리고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힘들을 포함한 여러 요소의 산물이다. 당신이 PMA로 사고한다면 이 모든 요소를 이용하고 통제하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무효화할 수도 있다. 당신은 생각을 지배하고 감정을 통제하고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당신은 육체를 지닌 정신이다. 그렇다면 PMA란 무엇인가? PMA의 개념을 형성하는 세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자. 긍정적인은 정직, 믿음, 사랑, 성실, 희망, 낙관주의, 용기, 독창성, 관용, 근면, 친절 같은 플러스 특성이 가진 힘이다. 마음은 육체의 힘이 아니라 정신의 힘이다. 당신은 육체를 지닌 정신임을 기억하라. 당신을 지배하는 힘은 당신의 마음 안에 들어있다. 기분 혹은 가짐은 기분 혹은 감정의 올바른 태도를 가리킨다. 가짐, 즉 태도는 자신이나 타인의 입장이나 상황에 대한 감정을 가리킨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머리글자로 이루어진 PMA는 당신의 모든 플러스 특성을 하나로 묶는 끈이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원하거나 행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의 원천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필연적으로 올바른 행동과 결과로 이어지는 올바른 사고방식이다. PMA는 당신과 내가 인생의 폭풍 속에서 표류할 때 꼭 가져야 할 안전장치다. 배의 안전장치는 일종의 흡수장치로 거친 바다에서 무서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고 힘을 준다. 나는 배의 안전장치 덕분에 사나운 파도가 이는 바다를 편하게 항해한 기억이 있다. 그보다 여러 해 전에 비슷한 경로를 항해했을 때 배의 안전장치가 없는 바람에 심하게 고생한 적이 있어서 미리 대비한 덕분이었다. 하지만 어떤 안전장치든 이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PMA도 마찬가지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 자신의 인생과 일에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는다면 불행해질 것이다. 인생의 거친 파도를 이겨내지 못하고 신경쇠약에 걸릴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고난이 닥칠 때마다 동료와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불행하게 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뿌리 뽑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은 그 어떤 기계 장치보다 월등히 성능이 우수하며 효율적이고 자연적인 안전 장치를 이용하는 것이다. 당신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짐으로 자기 생각을 지배하고
감정을 통제하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지닐 수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PMA 9단계. 당신은 이 책에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기르고 유지하는 9단계 공식을 배울 것이다. 이 9단계는 단순히 PMA에 대해 가르쳐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당신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실행에 옮겨 삶의 일부로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 줄 것이다. 배움에 대한 중국 속담이 하나 있다. 귀로 듣는 건 쉽게 잊는다. 눈으로 보면 기억에 남는다. 실천하면 이해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기르고 유지하는 9단계는 보고 듣는 이상의 것. 바로 당신의 실천을 요구한다. 이 책에서 요약한 대로 실천하면 당신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활기찬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PMA 9단계는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각 단계는 다른 단계를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생각해보라. 모든 영문학은 겨우 26개의 글자로 이루어진다. 모든 음악은 겨우 12개의 음표로 이루어지고 모든 색은 삼원색에서 나온다. 아주 작은 것에서 많은 것이 나온다. 그래서 알파벳 한 글자를 지운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영어책에서 모음 A를 없앤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협주국에서 음표 하나만 없애도 불협화음이 나올 것이다. 빨강, 노랑, 파랑, 삼원색 가운데 하나만 빠져도 원하는 색깔을 만들 수 없다. 이처럼 PMA 9단계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9단계를 모두 습득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9단계는 PMA의 핵심이며 실천을 통한 배움의 열쇠다. 물론 PMA의 9단계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여기서는 참고할 만한 방법을 소개하겠다. 1. 우선 9단계를 모두 읽는다. 2. 열흘 동안 하루에 한 단계씩 집중해서 하루 일과의 한 부분이 되도록 한다. 3. 그 열흘의 주기를 반복한다. 반복은 학습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9단계가 머릿속에 새겨지고 몸에 뵐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 하루에 한 단계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단계씩 정해서 모든 일에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9주가 지나면 당신의 생활 속에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뿌리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새 당신은 자신과 모든 사람, 모든 상황과 사건에 PMA를 활용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이 책에서 제시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기르는 9단계를 W. 클레이먼트 스턴이 어떤 식으로 실천해 왔는지 살펴보겠다. 그의 삶을 자세히 조명해 보면 당신의 삶 속에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힘을 활용하는 방법을 더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스텝 1. 신념을 갖고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라. 이 단계에서 마음의 진이라고 했던 신념을 기억하는가? 그 신념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 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기르기 위해 나의 감정, 기분, 느낌, 지성, 경향, 태도, 열정, 습관 등을 지배하고 감독할 수 있다고 믿는다. 자신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 스턴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맞설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생각과 말을 가려 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나는 10대 시절부터 다른 사람이 보내는 부정적인 말을 무시할 수 있도록 훈련했다. 만일 누군가가 그건 될 수 없어 혹은 넌 그걸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 나의 잠재의식은 즉각 나의 의식에 긍정적인 해석을 보낸다. 너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긍정적인 해석이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 연습했다. 스턴의 말은 과장이 아니다. 과장은커녕 오히려 실제 이야기의 일부분일 뿐이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시카고에서 태어난 그는 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다. 그의 어머니는 두 식구의 생계를 위해
뼈 빠지게 일했지만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스터는 겨우 5살 때부터 길모퉁이에서 신문을 팔기 시작했다. 다른 신문팔이 소년들은 모두 10대였고 그들의 세계는 비정했다. 그들은 어린 스턴을 몰아내기 위해 사정없이 두들겨 팼다. 하지만 스턴은 기죽지 않았다. 길모퉁이 자리를 빼앗긴 그는 레스토랑과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신문을 팔기 시작했다. 그는 행동을 통해 공포를 이겨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던 거지요 라고 말했다. 그렇게 공포를 무릅쓰고 행동하는 능력, 삶에서 부딪히는 부정적인 힘을 마음의 긍정적인 힘으로 이기는 능력이 PMA 활용의 본질이다.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부정적인 경험에 맞서기가 늘 쉽고 간단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스턴은 항상 좌우명, 즉 꺼져가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불길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해주는 인상적인 문구를 늘 되새겼다. 스턴의 개인적인 좌우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가? 이상은 높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소유하는 자는 역경이 닥칠 때마다 그와 대등하거나 그보다 큰 이익의 씨앗을 얻는다. 성공을 이루고 지켜가는 사람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지니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모두 강렬한 좌우명이다. 그리고 마음에 강한 파문을 일으키도록 느낌표를 붙여놓는다. 이것이 바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라는 의미의 핵심이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택하는 것이다. 스턴은 이렇게 강조한다. 성공할 사람과 실패하고 패배할 사람을 구분하는 단 하나의 특성은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다. 부정적인 사람의 눈에는 문제점이 보이지만 긍정적인 사람의 눈에는 기회가 보인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면 당신에게 무한대의 가능성으로 가득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며 긍정적으로 행한다면 엄청난 수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다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깨달으라. 스텝 2. 자신이 원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하라. 이것은 1단계의 논리적 결과이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일반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이 단계는 확고한 노력을 요구한다. 하지만 걱정과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도록 유도되지요. 이건 하면 안 된다. 저건 불가능하다는 말을 귀가 아프도록 듣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힘을 억제하려면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세일즈맨으로 90년이 넘게 살아온 스턴은 잠재 고객, 즉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만날 때 노라는 답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최고의 세일즈맨이라도 얼마든지 거절당할 수 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는다. 노라는 답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스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도록 온 마음을 집중하고 노력한다. 스턴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한다.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당신의 태도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것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태도는 인생에서 당신이 절대적이고 전면적인 지배권을 갖는 몇 안 되는 것들 가운데 하나지요. 스턴은 부정적인 생각에 휘둘릴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스스로를 격려하라. 운동선수가 다가올 시합에 집중하고 배우가 공연에 앞서 자신의 배역에 집중하듯이 당신도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 당신은 승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잘할 수 있음을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승리의 감격을 맛보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자신감을 가져라. 어떤 말, 어떤 행동이 오가든 간에 판매는 이루어지리라는 걸 알고 있어라. 잠재 고객이 당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이유를 당신이 설득당하거나 아니면 그에게 당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설득하거나 둘 중 하나다. 당신이 거래를 주도할 것이며
꼭 팔고야 말겠다는 자신감으로 나아가라. 노력해도 도무지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다면 먼저 자신감 넘치는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다 보면 곧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긴장을 풀어라. 초조하거나 겁을 먹고 있거나 감정 조절이 어려울 때는 부정적인 감정을 상쇄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열띤 어조로 말하라. 무릇 감정이란 항상 이성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행동에는 꼼짝없이 지배되고 만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소를 짓는 것인데 얼굴뿐 아니라 눈으로도 웃어야 한다. 웃음과 유머를 이용해서 긴장을 풀어라. 상대도 따라 웃거나 미소 지으며 긴장을 풀 것이다. 상대의 감정과 관계없이 당신이 하는 말의 내용과 방식, 당신이 하는 행동의 내용과 방식이 상대에게 영향을 미친다. 스턴은 언제나 이 마지막 테크닉의 명수였다. 눈에 띄는 말쑥한 차림을 고수했고 끝이 위로 올라간 콧수염을 트레이드마크처럼 길러서 늘 웃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는 중역회의든 영업회의든 회의를 할 때마다 항상 좋은 소식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보통 5가지 이상의 좋은 소식을 나눴다. 특히 최근에 일어난 모든 긍정적인 일에 대해 흥분했다. 그것을 이용하여 의욕을 불태웠으며 그 불길을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전파했다. 스텝 3.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줘라.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줘라. 이 말은 어렸을 적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귓등으로 흘려버릴지도 모른다. 물론 그렇게 하면 PMA의 근본 개념이 제공하는 지혜와 이득을 스스로 차버리는 꼴이 된다. 스턴은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주라는 원칙을 작은 일에서만 실천하지 않았다. 그는 미국 인디언 센터, 미국 소년소녀단, 시카고 리릭 오페라, 매사추세츠 눈가기 병원, 기독교인과 유대인 연맹, 구세군 같은 다양한 분야의 뜻있는 단체에서 벌이는 모금운동에도 거금을 내놓고 있다. 그의 특별한 성공이 특별한 자선활동을 가능케 했지만 이런 아낌없는 베품 뒤에는 그 나름의 사고방식이 있다. 누군가 스턴에게 그가 돕고 있는 사람이 공돈 좀 벌려고 이용하는 건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들지 않느냐 물었다. 그러자 스턴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그냥 기회주의자일 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난 구분할 재주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나를 찾아온 건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라고 내게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지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그들에게 갚는 것뿐입니다. 스텝 4. 자기 점검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라. 누구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공포와 의심은 인간의 본성이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려내 물리친다. 스턴이 처음 보험 사업에 진출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디트로이트에 조그만 대리점을 마련한 뒤 아들에게 단 하루 동안 보험 증서를 읽어볼 시간을 주었다. 그런 다음 길 건너편에 큰 빌딩을 가리키며 그곳에 가서 영업을 시작하라고 했다. 첫날 스턴은 무수한 사람을 만났지만 겨우 2사람의 고객을 얻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넷, 그 다음 날에는 6을 얻었다. 그의 실적은 꾸준히 높아졌다. 하지만 그래도 아침마다 그 빌딩에 들어갈 때면 주저하고는 했다. 그는 이렇게 회고했다. 문을 여는 순간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좀 생각을 한 뒤에 나 자신을 타일렸어요. 성공은 도전하는 자가 이룬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도전해서 실패해도 잃는 건 없지만 성공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얻는다. 믿져야 본전인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도전하라. 이렇게 되뇌이며 나아가지만 그래도 겁이 났어요. 행동으로 현실에 부딪혀야 했으니까요. 그때 위대한 좌우명 하나를 생각해냈지요. 지금 당장 시작하라. 나는 이런 식으로 행동을 조종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지요. 한 사무실에서 나오면 급히 다음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주저하는 마음이 생기면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지요. 지금 당장 시작하라. 한 번은 사업장에 있을 때였는데 그때까지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를 조절해서 모르는 사람과 얘기하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지요. 나는 큰 소리로 빠르게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목소리에 웃음기를 담았고 상황에 맞게 목소리를 조절했지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 기술은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윌리엄 제임스 박사가 내놓은 심리학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었어요. 공포와 같은 감정은 항상 이성의 지배를 받진 않지만 행동에는 반드시 즉각적으로 지배된다는 것이지요. 생각만 가지고는 두렵고 부정적인 감정을 없앨 수 없지만 행동으로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스텝 5. 행복하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라. 행복은 무시무시한 전념성과 매력을 지니고 있다. 파티장에 들어갔는데 한쪽에는 즐겁게 웃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다른 쪽에는 잔뜩 찡그린 얼굴을 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들 곁으로 가고 싶은가? 당신이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한다면 당신 주위의 사람들도 행복해질 것이다. 이것은 간단한 원칙인데도 많은 사람이 실천할 생각을 못한다. 물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때는 쉽게 행복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행복한 마음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스턴이 즐겨 하는 이야기 중에 니드로 할머니의 일화가 있다. 그녀는 말년에 시력을 잃고 몹시 상심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니드로 할머니는 타고난 PMA를 끌어내어 장애를 받아들이고 대신 자신의 태도를 바꾸기로 결심한다. 니드로 할머니의 손녀는 스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할머니께서 제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그날 일어났던 좋은 일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 인생의 모든 좋은 일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하셨죠. 할머니의 말씀을 따르자 저는 매일매일을 행복감과 만족감이 가득한 시간들로 보낼 수 있었어요.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 내가 바꾸고 싶지 않은 일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내게 주어진 행운 같은 것들에 대해 생각했거든요. 할머니는 제게 날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라고 가르치신 거지요. 스턴은 우리 마음의 행복과 불행이 우리 인생의 세세한 부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나는 니드로 할머니의 일화를 이용해서 젊고 유능한 세일즈맨의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있어요. 그는 눈이 멀지도 않았고 건강을 잃은 것도 아니었고 수입도 제법 많았죠. 사람들은 그가 갖고 싶은 건 다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랬죠. 하지만 그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불행해했어요. 그와 긴 대화를 나눈 뒤 난 그가 대인관계에서 적대감을 쌓아왔고 그것이 바로 불행의 원인이었음을 간파할 수 있었어요. 세일즈맨인 그는 고객의 반응에 민감했어요. 그는 고객을 사로잡았지요. 하지만 세일즈를 떠난 친분관계나 부하 직원에 대해서는 무신경했어요. 그는 사람들과 공격적이고 경솔한 태도로 논쟁을 벌이다가 상대가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면 놀라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지요. 그도 그들이 싫었고요. 나는 그에게 태도를 바꾸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니드로 할머니의 얘기를 들려줬지요.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넨 영업 실적이 뛰어나네. 고객이 아닌 동료나 부하 직원,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태도가 아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들의 호의를 얻을 걸세. 그들과 대화할 때 말의 내용이나 태도에 신경을 쓰게. 처음에 그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그건 타인에게 무신경한 사람이 흔히 보이는 반응이지요. 하지만 그에겐 자기 방어보다 문제 해결이 더 중요했어요. 그는 진심으로 자신을 바꾸고 싶어 했어요. 그가 묻더군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대답했어요. 자기 암시를 이용하게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아침 저녁으로 50번씩 온 마음을 다해 이렇게 반복하게.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주자. 남이 나에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말이나 행동은 나도 남에게 하지 말자. 자네에게 다른 사람의 기분을 헤아리고 시적절한 말을 가려해서 그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네. 그리하여 곧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의 동료와 부하 직원, 친구들은 그의 변화를 감지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들과 관계가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태도를 바꿔 부정적인 인생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텝 6. 관용의 습관을 길러라.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서로 견해가 다른 사람이 함께 어울리고 일할 수 있는 융통성을 제공해준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는 의견 차이가 심하게 날 수 있는 쟁점이 널려 있다. 그렇지만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서 공동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서로를 존중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번번이 만난다. 그러나 의견이 다르다고 당신이 그를 친구 명단에서 지워버린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세계를 축소하는 꼴이 되고 만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의견을 내놓을 때 그것을 자기 생각에 대한 부정, 더 나아가 자신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스터는 보험을 팔기 위해 구두가게를 찾은 어느 젊고 패기에 찬 보험 판매인의 이야기를 즐겨 회고한다. 그녀는 상사와 동행했는데 상사에게 자신이 일을 잘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 했다. 그래서 구두가게 주인에게 열심히 보험을 설명했지만 보험에 관심이 없던 가게 주인은 그녀의 제안을 딱 잘라 거절했다. 그녀는 화가 치밀어서 이렇게 말했다. 이 가게에서 절대 구두를 사지 않겠어요. 그녀의 반응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바람직하지도 생산적이지도 못한 행동이었다. 그녀의 상사는 상점을 나오면서 가게 주인이 그래도 시간을 내서 들어주긴 했으니 그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젊은 여성은 고마워하기는커녕 구두가게 주인의 거절에 발끈했고 다시는 그 가게에 얼굴도 내미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너그럽지 못한 태도가 낳은 대체적인 결과이며 쌍방 모두가 마음의 높은 벽을 쌓게 된다. 이에 대해 스터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당신이 쉽게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면 당신은 자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부정적인 생각은 다른 사람의 생각에까지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당신의 부정적인 태도에 맞춰 자신의 생각을 조절하는 거죠. 반면 당신이 여간해서 마음 상하는 일이 없다면 당신은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인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깊은 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긍정적인 태도는 상대의 생각도 당신과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합니다. 스텝 7. 자신에게 긍정적인 암시를 하라. 만일 당신이 W. 클레먼트 스턴과 처음 만나 악수를 하며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그가 뭐라고 대답할지 정확히 안다. 그는 활력과 흥분이 넘치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건강하고 행복해요. 아주 최고예요. 스턴은 끊임없이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한다. 오랜 세월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무장한 채 살아왔으면서도 아직도 날마다 그리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강화한다. 스턴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 밤도 단잠을 푹 자고 내일 아침 온기왕성한 상태로 깨어나게 해달라고. 만일 꿈을 꾼다면 나의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생각하고 믿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우리에게는 마음에 지닌 생각과 태도를 물리적 현실로 옮겨놓는 힘이 있다. 우리가 부와 성공에 대한 생각을 하면
부와 성공을 얻게 되고 가난과 실패에 대한 생각을 하면 가난하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 두 상반된 생각이 현실에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다. 그러니 자신에 대한 태도가 너그럽고 타인에 대한 태도가 자비롭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현실로 이뤄낼 수 있다. 스터는 브롱크스에 있는 비행 청소년을 위한 단체를 방문하여 이제 막 6개월간의 직업훈련을 마친 소녀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게 되었다. 소녀들은 흥분되면서도 한편으로 초조한 눈치였다. 면접 경험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스터는 신문 파는 일부터 시작한 자신의 이야기를 곁들여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자신의 성공을 어떤 식으로 도왔는지 들려주었다. 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분이 첫 면접에서 떨어진다고 해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그 실망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그러자 한 소녀가 물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것이 어떻게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나요? 스턴이 대답했다. 그건 매우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어쨌거나 여러분은 면접을 마친 것이니까요. 그래서 다음엔 면접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리란 걸 알 수 있지요. 그러면 덜 긴장하게 되죠. 실수를 범했다면 그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가 있지요. 그러면 다음에는 아니면 그 다음에는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회사에서 뽑아주지 않으면 다른 회사에서 뽑아주리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되니까요. 스터는 강연을 끝내고 나가면서 소녀들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게 했다. 나는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하라.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다. 아주 최고다. 소녀들은 첫 면접에서 모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마침내 다들 좋은 직장을 구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암시를 하는 것은 기만도 진부한 감상도 아니다. 당신이 스스로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해주겠는가? 기도의 힘을 이용하라. 당신은 앞에서 소개한 이야기들 가운데 몇 가지가 기도에 관한 것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기도는 고도로 농축된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표현이며 실제로 많은 응답이 이루어진다. 스터는 기도에 임하는 중요한 자세를 담은 제임스 맥킨토시 경의 명언에 찬사를 보내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은 옳으나 결코 현재 자신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한다는 것은 더 나은 것을 위한 노력을 중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신의 인생에 부여된 좋은 일을 인정하고 감사한다는 뜻이다. 좋은 일을 의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배우자와의 관계, 건강한 몸, 좋은 친구를 가진 것에 늘 고마움을 표현한다면 그것의 소중함을 관가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다. 바로 그런 이유로 스터는 회의를 하거나 강연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반드시 기도를 한다. 기도는 그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 사이를 연결해 주기 때문이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과 그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스텝 8. 목표를 세워라. 이 책을 읽으면서 PMA는 단순히 태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태도를 바탕으로 실천하는 행동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PMA에 활용해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당신이 추구할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목표가 없다면 강력한 엔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차에 장착하는 걸 잊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무한한 잠재력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제자리 걸음만 하는 꼴이다. 스턴의 말을 들어보자.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결합하는 것이 모든 성공의 출발점이지요. 세계는 당신이 변화시키려고 하든 안 하든 변화할 것입니다. 다만 당신에겐 그 변화의 방향을 선택할 힘이 있다는 것이죠. 당신은 자신의 목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영업사원들을 훈련해온 스턴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 자신의 세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100명 가운데
98명은 마음속에 자신이 원하는 세계에 대한 뚜렷한 그림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불만을 가득 품고 삶을 사는 사람들, 분명한 목표도 없이 무수한 일과 씨름하는 그들을 생각해 보세요. 목표를 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기엔 고통스러운 자아 성찰의 과정이 따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목표를 정하는 즉시 많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이 혜택은 거의 자동으로 얻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바른 길로 들어서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성향이 있지요. 행동에 들어가는 겁니다. 행동이 핵심이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정보와 아이디어는 겨울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스턴의 사업 성공에는 목표 설정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그의 사업뿐 아니라 미국 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진 때였다. 미국의 경제 공황이 닥쳤을 때 스턴의 보험회사는 번창하고 있었다. 그러나 몇 년에 걸쳐 실업률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보험 판매도 급감했다. 스턴의 회사에서 일하던 수많은 영업사원이 많은 돈을 벌 수 없다는 생각만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퇴사를 했다. 이때 스턴은 스스로 4가지 목표를 세워 이에 대응했다. 1. 개인 영업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수입을 올린다. 2. 계속해서 영업사원을 뽑는다. 3. 새로 들어온 영업사원을 훈련해 나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도록 만든다. 4. 체계화된 판매 기록 시스템을 만들어 전국 각지에서 우리 회사의 소득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 많은 사업체가 도산하고 미국이 과연 몇 해 전에 누리던 번영을 다시 고가할 수 있을지 회의가 드는 시기였기 때문에 스턴의 목표는 야심찬 것이었다. 판매 기록 시스템을 고안하기 위해 랜드 맥넬리를 고용했지만 나머지 3개의 목표는 스턴 자신에게 달려 있었다. 스턴은 차를 몰고 전국을 돌며 자사 영업소를 찾아가 영업사원들과 현장을 다니며 몸소 영업 기술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다니면서 아직 영업망이 없는 지역에서는 새로 영업사원을 뽑았고 신입 영업사원과 종일 함께 보험을 판 다음 그날의 수수료는 모두 그 영업사원에게 주어 사기를 높였다. 그렇게 스턴의 사업체는 경제 공황을 굳건히 뱉어냈고 다시 성장했다. 그렇게 스턴의 사업체는 경제 공황기를 굳건히 버텨냈고 다시 성장했다. 스턴과 영업사원들은 그 시절 누구보다 많은 수입을 올렸다. 만일 스턴이 시카고에 앉아 채권자들과 사표를 던지는 영업사원들 때문에 걱정만 하고 있었다면 결코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당신은 목표를 세워야 하는데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 2가지 목표는 신념에 찬 행동을 통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신을 얕보지 마라. 스텝 9. 공부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계획하라. 스턴은 샤워보다는 욕조에서 목욕하는 것을 선호한다. 샤워가 더 빠르지만 스턴은 아침마다 대리석 욕조에 따끈한 김이 오르는 물을 가득 받아 몸을 푹 담근다. 명상하기 좋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목표를 이루겠다는 야망이 활활 타오르면 쉬지 않고 뛰고 또 뛰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성공을 향한 행동에 몰두하는 것도 좋지만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돈주안이라는 서사시에 이렇게 썼다. 작은 잉크 한 방울이 하나의 생각 위로 이슬처럼 떨어져 수천 혹은 수백만의 생각을 낳고 이처럼 독서와 공부를 통해 접하는 새로운 생각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배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책 속에서 만난 새로운 아이디어는 당신을 고무시키기도 하고 당신이 잊고 지냈던 귀중한 가치를 일깨워주기도 한다. 스턴은 자신이 읽은 책들을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권했다. 그 중에는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같은 영감을 주는 책뿐만 아니라 역사서, 사회분석서, 소설도 있다. 그는 늘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기 것으로 흡수하고 자신과 관련시키는 적극적인 정신의 소유자였다. 그래서 언제나 유연하고 날카로운 감각을 지닐 수 있었다. 나는 스턴보다 더 훌륭하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원칙을 구현한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는 무수히 많은 사람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 그 결과 성공을 누린 위대한 인물이다. 이 책에서 그의 일면들을 소개한 것은 그에 대한 찬사의 뜻이 아니라 PMA의 참된 활용 사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당신은 스턴의 삶을 통해 신문을 팔든 어린이들에게 강연을 하든 아니면 회사를 경영하든 PMA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보았을 것이다. 앞으로 PMA를 가지고 어디로 가든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당신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당신의 삶에서 단 한 가지만 바꾸면 된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대해 당신의 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힘은 어마어마하다.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곳 어디라도 데려다 줄 수 있다. 그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평범한 사람이 부와 행복, 성공의 자리로 올라서도록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다.